자, 일단 결과를 좀 먼저 볼게요. 자, 봅시다. 시험장상 이거 조금 보여요. 앞에 있어? 어이구야, 뭐야 이게? 그다음에 자. 주시 체크아웃은 못 와서 와. 네. 근데 바꾸려면 그럼 얘 이만큼을 바꿔야죠. 이만큼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숙제한 거를 이제 몇몇 분을 좀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숙제하신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예습으로 아무래도 한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이 좀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으니까 제가 이따가 좀 같이 좀 봐드릴게요. 그럼 데이비 먼저 좀 보고 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그 참고로 공지할 게 좀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이제 다음 주부터 2월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는 제가 안 들어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이유는 별거 없고요. 저 휴가 가요. 빠이빠이. 저만요. 저만. 그래서 이제 2주는 이제 제가 그래머 수업을 안 들어올 거고요. 딴 분이 들어올 겁니다. 딴 분이 누군지는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내가 까먹었어. 그래서 그 이제 데일리는요. 어차피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하니까 다음 주에 볼 데일리는 어쨌든 제가 만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 주랑 이제 다다음 주랑 그 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수업하시는 선생님께서 아마 데일리를 만드실 것 같아요. 어찌됐든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갑자기 이제 다음 주 되는데 뭐야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뭐 잘리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밑줄 쳐놓은 이제 네 군데 위주로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which 부분인데요. 초반에 보시면은 여기 앞부분에 in 하고 전치사의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rab, Latin, Greek, Italian cultures. 이 culture라는 놈도 여러분 관계부사로 따지면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 있는 녀석이에요. 뒷부분을 봤을 때 General City is such의 형용 나와 있죠? 뒷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부사 where로 써야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여기가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찾는데 좀 수월했을 것 같고 두 번째 자 여기에서 이제 should be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부터 봐야 될 것 같네요. 이 구절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suggest 나왔죠. 동사 자, 이 suggest 이하 이제 대절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좀 신경을 써야겠죠. 일단은 제안하다의 의미가 맞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고 두 번째로는 제안하다가 맞다 하더라도 이제 당위성을 나타내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거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해석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만약 누군가가 returns a small amount of money 자, 어떤 소량의 돈을 돌려준다면요. He borrowed 그가 빌렸던 그러면 그는
제안하다, 시사하다, 암시하다, 말하다. 뭐 넷 중에 하나겠죠. 자, 어쨌든 간 대절 이하를 suggest 한답니다. The person, 그 사람 who lent the money,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should be stingy. stingy는 인색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인색해야 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잘 봐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인색해야 한다라는 거는요.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성향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죠. 왜냐면 그가 돈을 빌린 그가 빌렸던 그 돈의 소량을 어떤 사람이 반환해 준다면 그거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 빌려준 사람이 되게 인색하다는 걸 말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성향이란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성향은 일반적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인색하다라는 어떤 일반적 사실을 전달하는 성향이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위성 표현과 알맞지 않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그가 제안한다라는 말 자체도 말이 안 맞죠. 왜냐면은 그렇다는 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 인색하다는 걸 암시한다 쪽이 더 문맥상 적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안하다의 뜻도 아니고 당위성을 써도 어색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시제와 수에 맞게 is라는 형태로 써줘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이거? 됐나요? 자 3번 볼게요. 3번은 간단한 건데요. 이 C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형용사 보호를 받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플하게. 그래서 ly를 붙여서 얘를 수식하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된다.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먼저 보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자면요. 이제 mean 부분인데 여기 나와 있는 owing to many favors 이 부분이 주어고 여기가 동사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니까 s 붙여준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은 밑줄 쳐져 있는 거에 대한 풀이는 끝났는데 혹시 기타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거 외적으로 없으세요?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고요. 그 외적인 것도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일단은 뒷부분을 보면 because 이하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더 fact가 나왔어요. 일단 명사 나왔습니다. 이 fact를 설명하는 대절이 동격절이 돼요. 뒤를 보시면 my parents 주어 나왔고 were building 동사 나왔고 a new home 목적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동격 접속사 대시다. 그러면 이 대절이 이끄는 주어 동사 목적어 외에는 다른 동사가 나와 있지 않은 즉 지금 요 녀석 뒤에 명사만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인 because of로 써줘야 된다. 물론 because of 대신에 이 때문에를 나타내는 뭐 due to나 owing to나 thanks to나 뭐 이런 거 다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죠. 대열 비동사 구조니까 당연히 주어가 뒤에 나오겠고 food라는 거는 이제 살 수 없는 명사 즉 단수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weren't가 아니라 wasn't가 돼야겠죠. 3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as if라는 녀석 때문에 그런 거죠.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자면 I can remember 나는 기억할 수 있답니다. How we waited for payday 우리가 어떻게 그 월급날을 기다렸는지를요. 마치 뭐 한 것처럼 휴일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마치 뭐한 것처럼과 같은 이제 가정법을 썼기 때문에 가정법에서 우리가 항상 비동사는 were 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네 번째, 자 이거는 기존의 원문에 아까 서연이가 물어봤었는데 사실 원문에는 투투로 나와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약간 변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so that can't로 나왔는데 앞부분에 있는 시제가 과거니까 당연히 과거에 맞춰서 couldn't로 써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없죠, 딴 거. 4개 다 했는데 혹시 이 외적인 거에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없으세요? 자, 없으면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다음 파트를 볼 건데 요거를 좀 끄겠습니다. 프로젝트. 지난번에 아마 그 병렬구조 파트까지는 다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병렬구조 했었나? 아닌가? 병렬구조 안 했었나? 시제일치까지만 했었나요 제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234쪽에 있는 그 병렬구조 파트랑 그 다음에 뒷부분에 도치구문 파트 있죠.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고등 기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234쪽 병렬구조. 일단
병렬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쉽게 말하면 앞뒤가 똑같은 거죠? 전화번호 말고요. 앞뒤가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서 뭐가 똑같은 걸 말하는 거냐면 품사가 동일한 것끼리 연결되어 있는 게 병렬 구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어법 문제에서 나오는 병렬 구조는요. 형태가 똑같은 것끼리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ing면 ing, pp면 pp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한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품사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렬 구조를 만들 때 이건 쓰지 마세요.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병렬 구조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and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A and B라는 구조가 나왔을 때 A와 B가 형태가 똑같다라고만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는요,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부사가 하나 나와 있어요. 부사가. 예를 들어 막 yesterday 같은 부사가 하나 나와 있다고 쳐보자. 간단하게. 그런데 B 자리에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요.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형태로만 따지면 얘는 부사고 얘는 부사구잖아요. 그렇죠? 그럼 형태가 다르잖아. 하지만 병렬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 얘는 부사고 얘는 부사구니까요. 됐나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의 기본은 다시 한번 뭐다? 같은 품사끼리 연결한다가 일단 기본이라는 거예요. 같은 품사끼리 연결한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병렬 구조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우리가 좀 잡아보자면요. 동일한 품사끼리의 연결이에요.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병렬 구조를 이제 만들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nd, but, or에 의한 병렬 구조, 즉 등위 접속사를 이용한 거고요. 두 번째는 상관 접속사를 이용한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또 있습니다. 병렬 구조를 만드는 게. 그래서 병렬 구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병렬 구조를 이제 만드는 것들. 자, 이거를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등위 접속사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등위 접속사. 바로 and, but, or죠. 대표적으로. 두 번째는 상관 접속사입니다. 자, 상관 접속사는 제가 종류를 굳이 안 쓸게요. 종류가 좀 많다 보니까 이따가 보고요. 세 번째,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바로 비교 구문입니다. 비교 구문. 자, 우리가 비교 구문에서 대표적으로 as 1급 as나 비교급의 than 이런 것들을 쓰죠. 그때 as 1급 as에서 as 그리고 비교급 than에서 than 이런 애들입니다. 얘네도 우리가 병렬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병렬 구조를 만드는 거 이 세 종류가 나왔는데요. 책에 나와 있었네요. 쏘리, 내가 못 봤다. 235쪽 하단에 나와 있었네요. 비교 구문에서의 병렬 구조.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and, but, or에 의한 병렬 구조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시험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등위 접속사.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등위 접속사를 활용한 병렬 구조는요. 그냥 수능 단골이에요. 수능 단골. 그냥 거의 매년마다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관 접속사나 비교 구문의 병렬 구조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어법 문제로. 얘가 출제율은 가장 높습니다. 출제율은 가장 높아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서 병렬 구조의 풀이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병렬 구조 문제 풀이법으로 갑니다. 문제 풀이법은요, 사실 좀 제가 되게 좀 성의 없게 여러분 입장에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해석밖에 없어요. 얘는요. 얘는 사실 기본은 해석이에요. 해석인데, 근데 이렇게만 쓰면 너무 성의가 없죠. 좀 더 구체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문장 구조로만 써볼게요. 예를 들어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 동사가 과거형으로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러고 난 다음에 and하고 딱 나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죠. 여기에 동사의 과거형을 쓸지 아니면 동사 원형을 쓸지. 그래서 이게 병렬 구조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할 때 얘가 만약 정답이라면은 요 녀석이랑 짝이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만약에 동사 원형이 정답이라면 요 놈과 짝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분할 때는 해석을 하는 거라고. 해석으로 하는데 근데 우리가 무작정 해석을 한다고 사실 이게 잘 풀리진 않아요. 왜냐면 헷갈리거든. 내가 막상 해석을 해보면 얘랑 해도 맞는 것 같고 얘랑 해도 맞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병렬 구조에서 많이 틀려요. 두 번째 이유는 또 우리가 병렬 구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그냥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해석을 잘 못해서라는 이유는 그거는 우리가 구문독해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법이라기보다는요. 그리고 내가 해석은 했는데 얘랑 짝인지 좀 헷갈린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 주어를 찾는 게 기본입니다. 주어를 찾는 것이 이게 기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병렬 구조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일한 품사끼리의 연결입니다. 동사끼리, 명사끼리, 형용사끼리, 부사끼리 연결하는 건데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동사끼리 연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처럼 생긴 애들끼리 연결한다는 거야. 동사끼리 또는 준동사끼리. 그래서 웬만하면 문제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뭐 형용사끼리 연결, 뭐 부사끼리 연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왜냐면 동사랑 준동사가 종류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동사 원형도 있어, s도 있어, 뭐 동사의 ed형, ing형, to 붙인 거 종류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시험에 훨씬 더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동사라면은 반드시 이놈에 대한 주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심지어 준동사 있잖아. 준동사, 부정사나 분명사나 분사 이런 준동사들조차도 주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주어를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를 찾는 게 기본이란 겁니다. 그 주어를 찾아서 그 녀석, 이 녀석이 하는 거다 라면은 동사의 이디형이 정답이겠고, 만약에 여기서 동사원형, 이 투부정사가 짝이라고 한다면 이놈의 주어는 누구예요? 얘 주어는 얘가 아니죠. 얘가 주어예요. 목적어가. 왜? 오형식 구조니까요. 됐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잖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의 주어는 누구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 됐어? 얘가 의미상 주어라고. 됐어?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얘가 뭔가를 했다. 그런다면은 이제 동사의 이기형이 정답이 되는 거고, 목적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해서 말이 된다면 그럼 동사원형이 정답이 되는 거라고.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 것까지 맞는데 무작정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어를 찾아서 그 주어가 하는 거냐 마는 거냐를 여러분이 판단하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겠다. 자, 여기가 일단 병렬 구조의 기본적인 풀이법입니다. 하지만 병렬 구조는요, 뭐 말이 병렬 구조가 어법이지 사실상 얘는 독해에 가까워요. 독해에 가까워. 제가 뭐 거의 매 시간마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고등어법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바로 단순히 어법적인 사항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법적 사항과 해석적인 게 결합된 게 항상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3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 또는 내신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대명사고요. 있을래 댐쓸래. 두 번째가 병렬 구조예요. 실제로 얘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둘 다 해석해야만 풀 수 있거든요. 됐어? 그래서 사실 표면적으로는 어법 문제지만 사실은 해석해야 풀 수 있는 이런 유형이 점점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의 구문독해 실력이 더 중요하겠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상관접속사에 의한 병렬 구조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그 수일치 할 때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상관접속사. 그렇죠? 그 보스 A&B랑 쭉 제가 종류 썼었죠. 그렇죠? 그래서 상관접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병렬 구조를 만든다. 지난번에 이미 필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뭐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아래 235쪽 아래 부분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비교 구문에서 병렬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비교 구문뿐만 아니라 자세히 말하자면 비교하는 상황도 사실 병렬 구조를 만듭니다. 비교하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비교하는 상황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 있죠. be similar to 이런 거 아니면은 be different from 이런 애들입니다.
뭐뭐와 비슷하다, 뭐뭐와 다르다 이런 애들. 그럼 이 말 자체가 뭐야? 앞에 나와 있는 주어랑 전치사의 목적어를 비교했을 때 둘이 비슷하다, 둘이 다르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교 구문은 아니지만 비교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도 우리가 병렬 구조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교 구문에서도요. 그 아래 235쪽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자, as 1급 as나 비교급 then의 형태가 나와 있죠?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형태끼리 묶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1 과정에서 좀 이제 비교 구문에서의 병렬 구조로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쉬운 예문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 3번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네요. My house is twice larger than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맞아요, 틀려요 이거? 요거. 야, 우리 집 너보다 더 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니죠. 왜? 비교하는 대상이 지금 우리 집이랑 너예요. 야, 우리 집 너보다 더 커. 아니, 너보다 커야지. 너보다 작으면 이러고 자라고 우리 집에서.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를 비교해야 됩니까? 너의 집과 비교를 해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yours, your house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 둘이 병렬로 연결됐다는 거죠. 됐나요? 같은 녀석끼리 나온다는 거. 되셨죠? 이거를 이제 약간 응용하면은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요, 약간 다른 버전으로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The Earth's temperature is higher than that of Mars.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얘를 빼볼게요. 그냥 Mars라고 써볼게. 야, 지구의 온도는 이게 실제 과학적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쓴 거야. 자, 지구의 온도는 화성보다 높아. 우리말로 하면은 말이 되죠. 야, 여기 지구의 온도는 화성보다 더 높아. 우리말로 하면 말이 돼. 근데 비교하는 대상이 어떻습니까? 지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온도잖아요. 온도. 근데 온도랑 화성을 어떻게 비교해요? 대상이 다른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야 돼? 화성의 온도랑 비교를 해야겠죠. 됐나요? 그 화성의 온도를 써야 되는데 온도라는 말이 겹치니까 우리가 이때 대시라는 녀석을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됐어요? 화성의 온도니까 이렇게 전치사 of까지 붙여준 거고. 되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약간 응용돼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첫 번째 비교 구문이기 때문에 지금 병렬 구조가 나왔다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temperature라는 놈 대신에 대시라는 놈을 썼다. 대명사에 관련된 문제로도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비교 구문에서의 병렬 구조 이렇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비교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be similar to, be different from 이런 애들을 썼는데요. 동사 표현 자체가 비교를 나타내는 애들이 있어요. 동사 표현 자체가. 그게 책에 나와 있을 텐데요. 바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prefer라는 단어입니다. prefer나 아니면은 이건 이제 동사고요. prefer는 동사고 형용사 버전에 superior 또는 inferior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superior, inferior. 자, 얘네들은요, 우리가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파생된 표현들인데요.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동사니까 당연히 비교 구문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얘들은 형용사인데 얘네 자체의 의미가 비교적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우월한 거고 열등한 거니까. 오케이? 우월한 열등한이란 것 자체가 비교 우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놈들은요, 우리가 비교 구문에서처럼 than을 쓰지 않고요. 뭐뭐보다라는 말을 to로 씁니다. to로 써요. 이 to가 전부 다 뭐뭐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prefer A to B로 많이 쓴단 말이야. A를 B보다 더 선호한다, 더 좋아한다라는 뜻이고, superior to 하면은 뭐뭐보다 우월한, inferior to 하면은 뭐뭐보다 열등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비교를 할 때 A와 B를 비교를 해야겠죠. 얘네가 병렬 구조가 되는 거야. 됐어? 얘네 둘이 병렬 구조. 그리고 superior to, inferior to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얘네 둘이 병렬이 되는 거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국에 우리가 뭐든지 간에 비교하는 상황일 때도 병렬 구조를 만든다가 핵심인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구조는 결국 핵심은 무엇이다? 같은 품사끼리 연결하는 놈이고 우리가 해석을 잘하는 게 결국에 핵심이다. 그래서 그 주어를 잘 찾아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238쪽으로 넘어가서 도치 구문을 볼 건데 여기는 조금 필기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병렬 구조가 어법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특히 모의고사에서. 그렇다면은 이 도치 구문은요 내신에서 잘 나오는 녀석입니다. 얘는요. 병렬 구조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 도치 구문은 내신. 근데 내신에서 뭐로 되기가 좋냐면요 서술형으로 되기 좋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번에 내가 이제 여러분을 정규 수업을 하는 건 지금이 처음이니까 저기 뭐냐 우리 지범이랑 서가 언제 왔지 우리 학원에? 올해요? 올해 왔으면은 올해네. 작년 한 10월달에. 아 그래요? 서아는요? 저 기말 보기 조금 전. 2학기 기말요? 2학기 기말 어. 내신 들어가기 아 그래요? 전에 들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은 아마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나머지들은 그걸 했을 거예요. 작년 우리 여름방학 때 그 영작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요? 여름방학 때 영작? 여기 기억나냐? 여름방학 때 영작 했었는데 그때 영작이 한 100문장 정도였거든요. 100문장인데 그 영작이 뭐냐면 고등 기출 영작이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있어요. 참고로 말하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교재 제가 만든 건데 거기에 도치 구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여러분은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도치 구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고등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내기에 굉장히 좋은 녀석이 바로 이 도치 구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고1 때는요 사실 고1까지는 그냥 생영작 문제도 꽤 나와요. 꽤 나와. 이거를 잠깐만요. 내가 껐는데 다시 켜서 좀 보여줄게요. 제가 이제 맨날 말로는 야, 이 학교에선 저렇게 나와, 그 학교에선 저렇게 나와 이거를 제가 말씀만 드렸는데 여러분이 좀 실제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실제로 시험지를 보여줄게. 학교 시험지를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잠깐 이거 켜지는 데까지 좀 대기를 해주세요. 자, 여튼간 이 도치 구문이라는 거는요 어법으로 내기에는 사실 좀 별로예요. 왜냐면 난이도가 낮아요. 난이도가 낮아. 제가 부사도치랑 부정어도치를 이제 기본적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원칙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은 어법은 완전 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한 10년 전? 10년 전쯤에는 얘가 도치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를 갖고 문제를 냈었어요. 이게 약간 업그레이드 돼서 그 다음에는 이 도치 구문을 스위치랑 섞어서 문제를 냈었습니다. 스위치랑 섞어서. 근데 이것도 이제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아예 어법으로 좀 안 내는 추세예요.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요. 만약에 고등학교 시험에서 도치 구문이 뭐 어법으로 나왔다?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면 돼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법으로는 안 어려운데 쓰려고 하면 어려워요. 영작하려고 하면 어려워. 이 도치 구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내는 추세냐면요. 일단 기본으로 영작은 내되 그 한글을 주고 난 다음에 영작을 하게 시키던지 아니면 힌트 단어만 몇 개 던져주고 영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빈칸이야. 그냥 빈칸으로 나와 있어. 한글도 없어. 근데 그냥 조건만 주는 거야. 힌트 단어 몇 개 주고 뭐 도치 구문을 활용해서 영작해라. 이 빈칸에 들어갈 뭐 알맞은 말이 되도록 영작해라.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보통 그 방식을 좋아하는 학교가 정발고입니다. 그리고 또는 뭐 위글의 주제문 또는 요약문을 써라라고 하는데 그때 도치 구문을 활용해서 쓰게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서술형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도치 구문 자체가 문제에 나왔었던 게 사실 정확히 몇 년도인지 제가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이제 시험에서 이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어디 거 보고 싶어요? 학교?
이거 보고 싶어. 다 약간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대진고 거 보여줄게요. 가장 최근 걸로 보여주겠습니다. 대진고 1학년 지윤이 걸로 2학기 기말 가장 최근 걸로 보여줄게요. 참고로 말하면요, 작년 대진고 1학년은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시험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일단 이 친구가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이 친구가 딱 80점 받았네요. 80점. 참고로 이 친구는요 고2 모의고사에서 한두 개 정도 틀리는 실력이고요. 지금 현재 고2 알반에서 제가 수능 특강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오답노트 쓴 거 보니까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자,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법을 하고 있으니까 어법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좀 이제 한번 좀 보죠. 어떻게 나오나? 일단은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고등부에서 어법 문제는요 정말 많이 나오면 3문제고요. 서술형 포함해서 보통은 한두 문제 나옵니다. 한두 문제. 근데 100점은 좀 높은 편이에요. 보통은요. 일단 여기는 어법이 없었고 여기에 하나 있네요. 여기 어법 문제. 근데 이 어법은요 난이도가 낮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이제 어법 문제.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것만 보면은요,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이제 고등 기출 유형 해갖고 제가 몇 개 말씀드렸죠. 대부분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자, 잠깐만 보시면요. 예를 들어 여기서 봤을 때, 자 관계사 절 관련된 문제예요. 후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좀 보이나? 보이죠? 이 정도면? 자, 그래서 관계사 관련된 문제, 동사 관련이죠. 그 다음에 절 관련, 전치사 접속사. 그 다음에 동사 관련이죠. 그 다음에 동사 관련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동사 관련 어법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다. having 동사 관련이죠. 대명사 스위치 문제예요. 그 다음에 then 여기 then의 밑줄 쳤다는 건요 사실 이제 비교 구문에 관련된 건데 얘는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4번 unlimited니까 분사 관련된 거일 가능성이 높겠죠. 역시나 동사 관련 문제 seriously 형용사 대 부사. 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게 다 패턴이 뻔해요. 어법은요. 그러다 보니까 어법 문제를 그렇게 많이 출제하지 않는 거예요. 고등부에서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휘 문제인 것 같고요. 서술형에서 혹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서술형에서는 어디 한번 보자. 지금 2문제 나왔어요. 어법이. 근데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요. 일단 뭐 본 김에 좀 이제 유형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 대진고의 유형이 대부분의 학교가 따라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술형 1번 유형인데요. 원래 대진은 이런 유형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냈더라고요. 문제를요.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입니다. 영작으로. 됐어요? 원래 이 유형을 제일 좋아하는 학교는 대화고예요. 대화고는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이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 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뭐 찾아서 써라 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밑줄 지칭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대진이 사실 선호하는 유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비교적 낮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술형 3번은 빈칸 채우기인데 이 빈칸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요약문이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주제문에 가까웠거든요. 요약에 관련된 거. 네 번째, 대놓고 나왔죠? 요약문을 조건에 맞게 써라. 요약문. 그 다음에 서술형 5번. 빈칸을 주어진 말에 맞게 써라. 요 내용이요. 원래 제 기억이 맞다면 원문에 없었던 내용이었던 걸 기억해요. 이 마지막 문장 자체가. 결론을 말하는 문장인데 이거 제가 그 모의고사 아마 해설 강의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빈칸이 마지막에 있으면 뭐다? 주제를 재진술하거나 요약을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요약이에요. 요약 결국에는. 얘도.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제. 빈칸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써라. 똑같은 문제예요. 빈칸 마지막에 나왔죠. 요약문입니다. 됐어요? 요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켰는데요.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서술형은 대부분 저렇게 요약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요약문을 쓰는 과정에서 어법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걸 쓰는 과정에 있어서. 재작년에 이제 가자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하나 기억나는데 그때 한 친구가 정말 별거 아닌 어법이었어요. expect 목적어 그 뒤에 뭐 쓰죠? expect 목적어 어떤 형태? 투부정사. 그렇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시험 보는데 이걸 헷갈린 거야. ing로 썼어. 5점짜리였거든요. 그냥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았거든. 부분 점수 없어요. 그냥 날라갔어. 5점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등급이 팍 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어법을 익히는 데 있어서 분명 서술형을 위한 어법도 있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도치구문을 좀 설명드릴게요. 도치구문. 일단 책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도치구문에 대해서 제가 일단 카테고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크게 카테고리를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부사, 부정어, 도치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부사, 부정어, 도치. 그 다음에 형식 도치라는 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형식 도치.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부사, 도치부터 보겠습니다. 부사 도치는요, 부사 또는 부사구가 도치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장소나 방향에 관련된 부사 또는 부사구가 올 때입니다. 자, 장소 또는 방향에 관련된 이제 부사나 부사구가 문두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부사가 맨 앞에 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 이런 구조예요. 아주 심플하게 쓰자면요. 예문은 좀 이따가 볼게요. 일단 구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부정어 도치를 좀 설명드리면 부정어 도치를 여기다 쓸게요. 그냥 자리가 없어서. 부정어 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어나 아니면 준부정어 있어요. 준부정어. 준부정어가 문두에 오면 도치된다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그래서 부정어 또는 준부정어 더하기 동사 주어가 된다. 그냥 심플해요. 이게 다야, 이론은. 그런데 약간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실제로 있는 용어는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 부사 도치에 이 도치되는 거랑 부정어 도치에 도치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저는 이렇게 명칭을 칭하는데요. 이 부사 도치는 단순 도치라고 합니다. 단순 도치. 실제로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단순 도치. 자, 이 부정어로 인한 도치는요, 저는요, 의문문 도치라고 칭합니다. 의문문 도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순 도치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주어와 동사의 자리만 바꾸면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그래서 뭐다? 단순히 주어 동사 자리만 바꾸면 돼.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근데 부정어 도치는요, 그냥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의문문 도치라고 제가 써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의문문을 만든다 생각하고 도치예요. 됐어요? 의문문을 만든다 생각하고 도치시키는 겁니다. 의문문을 만든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부사어구가 하나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냥 형태로만 볼게요. 예시는 어차피 책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주어가 만약에 뭐 the man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the man 나왔고 comes 나왔어. 그 다음에 here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 남자가 여기에 온다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here라는 거는 장소 또는 방향에 관련된 부사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부사어구를 맨 앞으로 뺍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here라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이 주어 동사를 도치시킬 때 어떻게 해라? 그냥 자리만 바꾸라는 소리예요. 자리만 바꿔라. 따라서 comes the man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냥 이렇게 자리만 바꾸면 된다고. 심플하게요. 자, 그런데 부정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부정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문을 잠깐만요. 책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238쪽에 아래 1번에 있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I have never seen such a beautiful waterfall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 never라는 놈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 있죠.
자, never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 있어요. 원래 어수는 뭡니까? I have seen이잖아. I have seen.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 I have seen이라고 나온 요 녀석을 우리가 의문문으로 만든다 생각하고 자리를 바꾸라는 거야. 됐어?